結局リンゴ作ってるっていうのは一応リンゴしか作って入ってるわけだから、だからその、まあ、リンゴじゃないですよ、ここのメロンとか、シャインマスカットとかもそうですけど、うちはね、オリジナルのブランドとして売られてはないので、はい、そういうふうな形で、会社の이거보다는 조금 크네. 그렇지. 이거보다 약간 큰 것 같아. 지금 안동이 어지 16,000 상자, 7,000 상자인데 이거는 12,000 상자. 일본에 지금 아오모리 같은 경우는 칼슘을 1년에 11번 칩니다. 11번 칩니다. 옛날에는 6번밖에 안 쳤어요. 왜 이렇게 많이 치냐? 뉴질랜드 가니까 14번을 쳐요. 왜 이렇게 많이 치냐 물어보면 기후가 자꾸 고온화되니까 칼슘 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 문제가. 그럼 연면시 위주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칼슘이 제일 문제가요.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흡수가 잘 안 됩니다. 이동하고. 근데 우리가 그동안 잘못 알았던 게 보시면은 우리 칼슘 결핍이 제일 오는 게 보면요. 석회를 땅에다 집어넣으면 한 달 보름이 돼야 잎에까지 올라와요. 그만큼 이동이 잘 안 되는 게 칼슘입니다. 그래서 칼슘 결핍을 쭉 보면은 전부 다 생산적 끝이에요. 배추도 끝, 수박도 배꼽, 토마토 배꼽, 오이도 끝, 고추 요거 있잖아요. 요 고추 요거 끝이 썩는 게 언제 생깁니까? 고추 보통 4월 중순에 4월 20일에 심어놓으면 언제? 풋고추 땀 올라오고 장마 지기 전에 보면 끝이 다 썩는 거예요. 장마 지고 난 다음에 이 생깁니까? 안 생겨요. 탄저병이 이렇게 중간에 탄저병이 오지 끝 썩는 건 안 나옵니다. 왜? 수분이 가물면 칼슘이 떨어져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물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 보시면은 내가 원래 배가 이렇게 다 썩습니다. 지금 배가 썩어가 지금 배 한 상자 7.5kg가 8만원 달라요. 그냥 끝날 가격이 8만원. 사과도 보면 이렇게 밑에 배꼽 부위가 고두가 오고 배도 밑에가 위는 멀쩡해요. 밑에가 이동이 안 돼요. 그러면 이동되는 칼슘을 뿌려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지금까지는 책자나 제가 농고 다닐 때 염화칼슘 뿌리라 해요. 염화칼슘은요 이동이 안 됩니다. 농약하고 혼용도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칼슘은요 온도가 30도가 넘어가고 15도로 떨어지면요 흡수가 안 됩니다. 그래서 기후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아요. 그래서 칼슘은 무조건 언제? 해 빠지고 온도가 30도 이하로 떨어졌을 때 농약하고 섞어 치시든지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일반 염화칼슘은 농약하고 혼용을 하시면 안 되고, 칼슘은 후반기에 이렇게 흡수가 확 떨어집니다. 그래서 육아기 때는요 좀 묽게 뿌리셔도 돼. 근데 장마가 끝나면 그때는 정량을 뿌려주시는 게 훨씬 효과적이고, 여기 보면요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칼륨의
항산가리 흡수량은 높아져요. 근데 항산가리가 많이 흡수되면 반대로 뭐가 흡수 안 되나? 마그네슘 흡수가 안 돼요. 그래서 항산가리를 300평에 10kg 이상은 넣으시면 안 돼. 기량작용에 의해 갖고 고토 흡수가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절대 많이 넣으시면, 가요불급이라고 절대 많이 넣으시면 안 되고, 온도가 올라가면은 후반기에 갈수록 칼슘이 떨어집니다. 자, 이렇게 칼슘 결핍이 와도 열가가 심해지고, 여기 데이터를 보시면은 간수한 게 비 안 들어가고 물 안 들어가고 멀칭한 것보다도 열가가 훨씬 열가 효과에 좋다. 열가율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물 관리가 중요하고, 이분이 제주대학 현해남 교수님인데, 칼슘은 어떻게 사과의 탄저병하고 이렇게 예방을 해요? 왜 칼슘은 토양시비의 효과가 낮나요? 칼슘 고토스키를 우리가 2년에 한 번씩 넣잖아요. 근데 가물면은 흡수가 안 돼. 토양이 음이온이고 칼슘이 양이온이기 때문에 두 놈이 붙어가 떨어져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물 관리가 중요하다. 칼슘이 결핍하면 이렇게 고두병, 배꼽서기병, 열과, 탄저, 팀번 이런 게 오는데 세포가 약해져요. 약해지니까 병균이 감염이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칼슘은 세포벽 안에 벽돌 역할을 하는데, 벽돌이 단단하면요 비바람이 안 통해. 병균도 침입 잘하네요. 그 건강한 사람은 병이 잘 안 오듯이 칼슘은 사과, 배, 과수에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거다. 자, 그럼 효과적인 칼슘을 일단 뭡니까? 이렇게 여러 번 칠려고 하면 농약하고 혼용이 무조건 돼야 돼. 그 다음에 과일로 이동이 잘 돼야 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델란하고 섞어쳐도 돼야 돼. 왜? 그 시기에 딱 6월 초순에 칼슘을 뿌려야 될 시기인데, 검색방지에도 딱 들어가 있는데 뿌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옛날에 6번 뿌렸어요. 6번 뿌렸는데, 자, 이거 1번 방지력인데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아주 왜 농약하고 혼용이 되어야 되냐면은, 자, 중요한 겁니다. 농약 살균제가 폐하 6에서 7.5 사이고, 살충제가 그거보다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살비제는 더 떨어져요. 근데 보시면은 일본 얘들 칼슘은요 500배로 시작하면 폐하가 3.69밖에 안 나와요. 원액은 0.17 나갑니다. 깜짝 놀랍니다. 엄선생님 깜짝 놀란 거예요, 제보고. 근데 염화칼슘을 0.3%로 하면 폐하가 9 정도 나가요. 자, 폐하 9하고 이 농약, 산성인 농약하고 섞으면 어떻게 됩니까? 약이 중화가 돼가 약 효과가 떨어지겠죠, 당연히. 약해 안 납니다, 중화되니까. 약해가 안 나니까 혼용이 된다. 이건 아니고, 약효를 높여야 약살포에서 줄일 거 아닙니까, 그죠? 오히려 섞어보면요, 델란이 6.9인데 3.69가 섞으면 3.7 나와요. 근데 오히려 평균치를 보면 올라가야 되는데 오히려 산도가 내려갑니다. 그리고 재밌는 게 델란이 6.9고 섞어도 3.7인데 후론사이드가 7.1인데도 똑같이 3.7이에요. 특이한 게 산도를 거의 고정을 시켜줍니다. 이게 특이한 거예요. 그러고 제일 먼저 넣었어요. 일본 애들은 제일 먼저 넣으면 농약이 잘 풀려요. 전부 유기산입니다. 사람이 먹어도 되는 유기산이에요. 근데 우리 빙초산은 폐하가 1 정도 되는데 손가락 넣으면 타요. 화상이 있습니다. 화상을 입는데 이거는 손가락 넣어도 멀쩡해요. 유기산이에요. 그리고 칼슘만 들어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 붕소하고 망간이 들어있습니다. 강합산. 그래서 아침에도 예천에 한 분이 킥단단 쳤는데 깔이 훨씬 더 잘 왔어요. 왜? 망간이 들어있어서 광합성을 당을 만드는 촉진시키기 때문에 당연히 깔이 더 잘 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농약 칠 때 폐하가 높은 놈을 섞으면요 이렇게 맑은 놈이 후로자이드를 섞으면 색깔이 확 변해요. 농약 치는데 색깔 변했다. 이건 문제 있는 겁니다. 중화대가 약해는 안 나요.
화학적으로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뭐 제가 동영상 또 이렇게 만들었는데 올 시간이 없어갖고 못 보여드리고, 염화칼슘하고 일본 거하고 해보면요, 내리면서 다 퍼져버립니다. 근데 염화칼슘은요, 농약하고 섞으면 내리면서 이렇게 콩알같이 돼갖고 약이 맺혀가 이렇게 삽이가 와요. 그리고 섞어갖고 나눠도 침강방지제가 없어가 다시 또 깔아앉습니다. 그래서 못 섞어치도록 하는데, 이 약제는 킥단단 칼슘은요, 델란, 프론사이드, 응애약 모든 약하고 섞어쳐도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러면 기름값 절약되고 우리 사장님들 힘들 빼고, 요건 약 치기 전에 제일 먼저 넣으면은 수지를 낮춰줘가 농약이 잘 풀리는데, 물 검사를 꼭 해보시라고 제가 권장을 드리고 싶은 게, 내가 암이가 자꾸 막혀, 차가 SS기가 부하가 많이 걸려, 이거 물이 알칼리성으로 오염이 되면 농약이 안 풀립니다. 그럼 약 효과가 떨어져요. 제가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약은